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이용자라면 꼭 한번 보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가 바이낸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편지를 고객들한테 보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네 고객한테 이 편지를 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대표는 닉 뉴먼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이 카사라는 업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를 전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도 추가한다 이러면서 사업을 확장한 업체인데 고객의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서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시간으로 25일 수요일 고객들한테 바이낸스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공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편지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편지의 주요 내용. 일단 편지를 쓰는 이유. 자, 우리가 보기에 바이낸스하고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 바이낸스 US 관련해서 불안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수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월에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BUSD를 발행해온 그 팩소스라는 회사가 BUSD 발행을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중단을 했죠. 자, 5월에는 또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았다. 막 그냥 섞어서 썼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6월에는 SEC가 창펑자오하고 바이낸스를 상대로 인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또 같은 6월에는 미국 은행들이 이 바이낸스 거래를 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또 10월 이달에는 바이낸스 US가 고객의 달러 인출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FTX가 작년에 바이낸스한테 자기네 FTX 주식을 되사면서 FTX 고객 자금을 수십억 달러를 갖다 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바이낸스 관련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바이낸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건 우리도 알 수는 없고 모든 상황이 괜찮고 고객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바이낸스 관련해서 듣고 있는 내용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다. 자, 거래소와 관련해서 연기가 나오거든 불이 나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인 즉슨 자, 연기가 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니까 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홀랑 다 태워먹지 말고 얼른 옮길 물건 옮겨라. 자, 이런 겁니다. 이걸 FTX 사례로 비유를 하자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FTX가 위험하다, 불안하다. 자,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라도 빨리 FTX 거래소에서 코인 현금 다 빼서 개인 지갑, 본인 은행 계좌로 옮긴 사람들은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설마 하던 사람들은 코인과 돈이 FTX 파산으로 묶이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객을 이 코인을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 닉 뉴먼 이 사람이 한 말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바이낸스를 콕 집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는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업체가 보기에 지금 바이낸스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 자,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편지가요 코인 업계에서 파장을 일으키니까 이 편지를 쓴 닉 뉴먼 요 친구가 자, 이 사람이 이게 바로 편지인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또 글을 올렸는데 자, 글이 어떻게 글을 올렸느냐? 자, 요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얘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고객들한테 바이낸스 돌아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 이름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괜히 있지도 않은 공포를 조성하고 그런 일 우리가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작년에 FTX 사태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한 게 올해 바이낸스 이슈들에 대해서 공개된 팩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가 편지를 보낸 날 바이낸스는
기술적 이슈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모든 코인 인출을 잠시나마 중단을 했었다.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코인 인출 일시 중단, 이거는 바이낸스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걸 뿐이다. 지금 다들 비트코인 현물 ETF 뉴스, 또 가격 상승 이 가능성 이런 것들로 흥분해 있는데, 자, 기본을 잊으면 안 된다. 바이낸스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다면,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다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그게 우리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됐든지 옮겨라. 자, 당신의 돈은 당신이 보호하고 챙겨야지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바이낸스 상황이 어떤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지 아무 이상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게 꼭 바이낸스가 아니더라도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개인 지갑, 개인 은행 계좌에 코인, 현금 이걸 보관을 하다가 거래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면 굳이 거래소로 보냈다 옮겼다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미국 의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의회, 제가 종종 미국 의회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규제를 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투자자도 아니고 투자할 생각도 없지만 리플 XRP 경우만 봐도 사실 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법안 규제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요새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하마스 같은 단체가 크립토로 자금을 얼마나 모았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바이낸스도 나오는데요. 좋은 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낸스 얘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핫한 크립토 이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웃기는 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팔레스타인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단체 하마스 측이 암호화폐로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월 10일, 이달 10일에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이 기사인데, 자, 10일이라는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달 10일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나오니까 누가 달려들었느냐? 바로 요 사람. 자, 코인은 다 때려잡아야 한다. 자, 이런 법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바로 이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주도로 100명이 넘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자, 이 재무부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코인이 테러 자금에 이용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편지가 언제 나왔느냐? 17일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17일에 실제로 여기 나온 보도자료는 18일, 이게 번역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18일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편지 본문을 보면 이렇게 17일에 편지를 보낸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의원들이요. 재무부에다 이렇게 의원들이 17일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이게 18일입니다. 18일에 이 바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국, 이 코인과 관련된 곳이기도 한데 핀센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규제안을 제안을 한 건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의견을 받겠다라고 내놓은 건데, 짧게 정리하면 거의 모든 코인 거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걸 사실상 거의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규제다.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에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매체가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 야, 테러단체 하마스가 수백만 달러를 코인으로 모금을 했더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내고요. 그러자 며칠 뒤에 크립토 때려잡기 운동 본부장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나서서 정부에다가 동료 의원들 100여 명이랑 같이 바이든 정부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내용은 테러 단체가 돈 조달하는 데 쓰는 코인. 자, 이런 코인은 크립토는 단속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자, 이런 거고요. 그랬더니 편지를 보내고 바로 다음 날 재무부에서 이렇게 코인 거래를 샅샅이 검열하겠다는 새로운 규제안을 냅니다. 자,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FTX 뽀글이 쌤한테 돈 받아서 쓸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꽤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FTX 망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또 돌변한 이 바이든 정권 그리고 언론, 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발단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일어난 이 사건의 발단은. 근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인용한 자료가 일립틱이라는 코인 분석 회사,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쓴 건데 정작 일립틱이라는 이 회사는 이 기사가 나온 뒤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자료에는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가 뭐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렇게 볼 증거가 없다. 아주 소액, 정말 아주 소액의 코인이 테러 단체 손에 들어간 걸로 보이지만 그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발끈을 합니다. 자, 기사를 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우리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데 자, 우리 자료에는 하마스가 수백만 달러 모금했다 볼 증거가 없다. 테러 단체 수중에 건너간 건 아주 소액, 극히 소액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문제가 논의가 됐거든요. 공화당의 해거티 의원, 자, 이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그 무슨 뭐 엉터리 보도를 인용해서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닌데 이 숫자가 팩트가 다른데 코인 그걸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코인 규제를 강화하자.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의원들이 이러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원의 이 금융위원장인데 이 금융위원장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금액이 뭐 얼마가 되든 테러리스트의 암호화폐 사용을 막아야 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조는요, 코인 때려잡는데 테러 단체와의 연결, 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걸로도 해석이 되네요. 자, 제가 미국 의회 사원과 관련해서 바이낸스 내용도 있고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자, 공화당에서요, 암호화폐 친화적인, 우호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의원이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신시아 러미스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러미스 의원이 오늘 자, 바이낸스 그리고 테더 관련해서 법무부가 빨리 형사상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러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8월에는 연방법원이 자,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을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편을 들었던 거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이낸스 테더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고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자, 암호화폐 판을 짜야 된다. 자, 바이낸스 테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기소를 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매끄럽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래저래 바이낸스 상황은 뭐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